자, 수능 특강 한번 볼 거야. 수능 특강 확통 파트부터 볼 건데, EBS에서 나온 교재가 수능의 연계율이 50%가 넘는데, 몇 프로 했더라? 한 60% 막 그 정도 된다? 그래서 거의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들이 변형돼가지고 이제 수능에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허점이 있긴 해. 빨리빨리 다녀. 수능 특강 있어, 없어? 어. 확통을 얘기하지. 너한테 미적분을 찾겠니? 뭘 찾겠니? 어디가? 그래서 수능 특강이 뭐 연계율이 좀 높아가지고 학교에서는 너네들 수능 공부 시키는 겸 해가지고 수능 특강을 풀릴 거거든. 그래서 수능 특강을 효과적으로 풀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시험에 내겠지. 그래서 부교재로 해가지고 수능 특강을 많이 선정하는 학교가 있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좀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다라고 하면은 수능 특강에서 변형해가지고 많이 낼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웬만하면은 학교에서도 레벨 2까지만 다루는데, 흥덕고에서 이제 레벨 3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는 레벨 3까지 다뤄줘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풀어본 사람들도 있고, 결국에는 수능 특강 계속 풀어봐야 돼. 막 여러 번 풀어봐야 돼. 문제 외울 때까지. 알겠지? 문제 외울 때까지 풀어봐야 돼서 조금 있다가 내가 레벨 3는 다 풀어줄 테니까 레벨 1, 2 풀면서 사실 레벨 1은 쉬운 문제라 일단 레벨 1도 하자. 레벨 1부터 시작해서 풀면서 안 되는 거 있는지, 헷갈리는 거 있는지, 잘 안 풀리는 거 있는지 좀 체크해보고 한번 가볼게. 자, 레벨 2에 있는 8문제 같이 한번 보자. 자, 1번. 자, 직사각형 모양 탁자에 6명이 둘러 앉을 건데, 자, 세 개의 의자가 이런 식으로 나열이 돼 있어. 자, 그랬을 때 뭐 할 거냐면은 A랑 B는 같은 면에 있고, A랑 C는 같은 면에서 이웃하고, A랑 C는 서로 다른 면에 앉을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한번 해볼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그럼 A랑 B가 같은 면이 이웃하고 얘는 서로 다른 면에 있으려면은, 자, 이 녀석은 지금 180도 회전하는 원순열이 돼버려. 그치? 그래서 회전해서 너무 헷갈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A랑 B를 묶어놓고 요 면에 위치시켜버리지 뭐. 그치? 요 위에 있는 면에 위치시킬 거야. 그치?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 나오겠어? A, P, 땡땡땡땡 모양, 혹은 A, P, 땡땡땡땡 모양 나오겠네. 맞지? 자, 그럼 이 경우에서는 A랑 B랑 이웃한 상태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얘랑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어. 두 가지. 그치? A, B 자리 바꿨어. 자, 그 다음에 C는 맞은편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C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세 자리야. 그치? C 앉혔어. 자, 이제 남은 자리 C 앉았으니까 남은 자리 세 자리 남았으니까 남은 애들 앉히면 되겠네. 3팩 하면 되겠다고.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케이스도 A랑 B랑 자리 바꿀 거야. C 앉힐 거야. 나머지 애들 그냥 앉힐 거야.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2번. 어디 보자. 정오각형에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자, 1부터 6까지 숫자를 써가지고 두 원에 적힌 수의 합이 8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도록 젖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안에 큰 숫자부터 할게. 자, 6이 만약에 여기 적혀 있어. 그치? 그럼 이웃한 숫자랑 더해가지고 8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없어? 무조건 있네. 그치? 이 곁에 2가 써 있을 거니까. 그치? 나머지 숫자 1, 2, 3, 4, 5 쓰는데 2는 바로 지금 6이랑 항상 이웃할 테니까.
맞지? 자, 가운데 5가 써 있다고 해도 어때? 옆에 3이 무조건 써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유진이 따라왔어? 옆에 무조건 3이 써 있을 거 아니야. 5 제외하고 나머지를 집어넣으면은. 그치? 4일 때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 4가 써 있으면은 옆에 뭐가 써 있을 거니까 4 써 있어? 4 안 써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것만 좀 특별한 녀석이 될 거고. 자, 가운데 3 써 있는 경우는 옆에 5가 무조건 써 있을 거니까 8 되는 거 있을 거야. 그치? 가운데 2 써 있는 경우도 6 써 있는 거 있을 테니까 8 되는 거 항상 있을 거야. 그치? 가운데 1 써 있으면 제일 큰 게 뭐밖에 없으니까 6까지밖에 없으니까 가운데 있는 거랑 더해서 8 되는 건 없어.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도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치? 이 두 가지 경우에서 더해서 8이 안 되는 경우 뺄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은 더해서 8이 되는 경우가 뭐 있겠어? 이제 주변에 누구 나열할 거야? 이 케이스에서는 1, 2, 3, 5, 6을 나열할 거야. 4만 빼고. 그치?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누구랑 누가 2랑 6이 이웃하지 않고 3이랑 5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되겠네. 맞아요. 그치? 이웃하는 경우를 찾는 게 좀 더 빠르려나? 여기서 얘가 이웃하고 얘가 이웃하는 경우 찾아주면 되겠네. 그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랑 6이 이웃하고 3이랑 5가 이웃하는 경우만 찾아주면 되겠네.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6을 여기다 두는 상태에서 나머지 애들 여기다 원순열할 거야. 그러니까 몇 팩 나와? 5개 숫자로 원순열했으니까 5팩을 5로 나눠서 나눌 거고, 자, 얘도 5팩을 5로 나눠서 나눌 거고, 자, 얘도 5팩을 5로 나눠서 만들어주고 5팩을 5로 나눠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이 녀석은 이 옆에 이 녀석들에서 2랑 6이 이웃하는 경우, 3이랑 5가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주는 거라서. 그치? 자, 2랑 6이 이웃할 거야. 그럼 2랑 6을 여기다 배치시켜 버리면은 어떻게 돼?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 2랑 6이 이웃하는 거니까 2랑 6이랑 자리 바꿀 수 있어. 2 곱하기. 그치? 나머지 애들 안 칠 거야. 3팩 하면 되고. 더하기. 자, 두 번째 케이스도 2 곱하기 3팩 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얘랑 얘랑 둘 다 이웃하는 경우 빼줘야 돼. 그치? 자, 그러면은 나머지 숫자인 1 여기다 준다 치고 요 묶음이랑 요 묶음 자리 바꾸는 거 2팩 한 다음에 속에서 2, 6, 3, 5 자리 바꾸는 거 곱해주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그치? 이 케이스에서도 얘랑 마찬가지겠지 뭐. 그치? 똑같이 나오겠네.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풀면 되고. 자, 3번 보면은 1, 1, 2, 2, 3, 3, 3에서 5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드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3만보다 큰 걸 찾으래. 그래서 3만보다 큰 거 찾는 거니까 우리는 5개 숫자를 어떻게 골라주면 돼? 3 포함해서 4개 숫자 더 골라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뭐 정도가 없습니다. 케이스 그냥 열심히 나눠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맞아. 자, 그래서 첫 번째 남은 4개 숫자를 1, 2개, 2, 2개 골라주는 방법. 두 번째 1, 2개, 2 하나, 3 하나. 세 번째 1, 2개, 3, 2개. 네 번째 1 하나, 2, 2개, 3 하나. 다섯 번째 1 하나, 2 하나, 3, 2개. 이거 말고 다른 건 있나? 여섯 번째
2 2개, 3 2개. 이렇게밖에 없겠다. 그치? 그치?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는 4팩을 2팩, 2팩. 얘는 4팩을 2팩. 얘는 4팩을 2팩, 2팩. 얘는 4팩을 2팩. 4팩을 2팩. 4팩을 2팩, 2팩. 하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겠대.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으로 가면 3 이상의 자연수 m에 대해서 서로 다른 m개의 공을 3개 주머니에 남김없이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없도록 m개의 공을 A, B, C에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없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AM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러면은 얘 어떤 문제랑 똑같아? 자, 1부터 시작해서 2, 3, 4 쭉쭉쭉쭉쭉 M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콩을 A 주머니, B 주머니, C 주머니에 집어 넣을 거니까 뭐가 만들어졌어? 함수가 만들어졌네. 그치? 자, 함수가 만들어졌는데 어떤 함수를 찾아줘야 돼? 빈 주머니가 없을 거니까.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찾아주는 형태의 문제일 거라고. 그치? 자, 그럼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찾아주는 거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 그치? 자, 어떻게 해줘?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치역이 2개인 거 빼줄 거고 치역이 1개인 거 빼줘가지고 계산했었지? 맞아. 자, 그럼 전체 함수의 개수는 3 파이 m에서 자, 치역이 2개인 거는 여기서 치역 2개 고를 거야. 3C2 한 다음에 자, 그 2개의 요 녀석들이 대응되는 거 찾아줘야 되는 거니까 2 파이 m에서 자, 여기서 치역이 하나 나오는 경우를 빼줄 거야. 그치? 언제 하나 나와? 전부 다 A로 가면 하나가 나와. 전부 다 B로 가면 하나가 나오는 거니까 2가지 경우는 제외해줘야 되겠다. 그치? 그래야 치역이 2개가 나오는 거고. 맞아. 자, 빼기 치역이 하나인 경우는 전부 다 A로 가거나 전부 다 B로 가거나 전부 다 C로 가거나 3가지 경우 있겠네. 이거 계산해 주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3의 m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m제곱 마이너스 2 빼기 3이니까 전개해주면은 3의 m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m제곱 플러스 6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3 나오네. 그게 뭐라고? AM일 거라고. 그치? 그래서 AM이 얘 나왔어.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AM 플러스 1에서 AEN을 빼래. 그치? AM 플러스 1에서 A의 2AN을 뺀데 그게 240이 나오는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어. 자, AM 플러스 1은 m자리 대신에 n 플러스 1 대입한 거니까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이고 자, 거기서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n제곱 더하기 3을 빼준 게 240 나올 거고 자, 2만 살짝 전개하자. 이 녀석 살짝 처리해 줄게. 그럼 뭐가 돼? 3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3 빼기 2 곱하기 3의 n제곱 빼기 3 곱하기 2랑 2의 n제곱 했으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 나오지. 빼기 6하고 그치? 그게 240. 근데 얘랑 없어져 버린다. 그치? 자, 요 숫자 계산되니까 얘랑 계산해서 3의 n제곱이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넘겨줘서 243. 243은 3의 5제곱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n은 5하고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싶은 AN은 3의 5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5제곱 더하기 3하고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5번 볼 거야. 5번 집합 A에 대해서 A, B, C, D에서
B집합 1, 2, 3, 4, 5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가에서는 뭘 했냐면은 f의 a 더하기 f의 b가 4 나왔고 나에서는 뭘 했냐면은 치역의 모든 합이 9 하고 나왔대. 그치?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끔 만들어보자. 자, 그럼 FA 더하기 FB가 4 나와야 된대. 자, 1, 2, 3, 4, 5라는 숫자 중에서 두 개 더해서 4 나오는 경우는 뭐밖에 없어? 1, 3이랑 2, 두 개밖에 없지.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F의 A랑 F의 B가 1이랑 3 나오는 경우 생각할 거야. 그치? 자, 그럼 1이랑 3을 포함해가지고 치역 싹 다 더한 게 9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 치역이. 첫 번째 1이랑 3이랑 9가 있던 5가 있던지. 두 번째 치역이 1이랑 1, 3, 5 말고 다른 게 9 만들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나? 없네. 글쎄?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치역은 무조건 1, 3, 5가 나와야 돼. 맞아. 글쎄? 1과 3을 포함한 상태에서 더해가지고 9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그래서 이거 말고는. 맞아. 왜? 아니야? 뭐 더 있어? 없잖아. 그치? 그래서 A, B, C, D에서 결국 1, 3, 5로 가는 함수의 개수 찾아주면 되겠다고. 그치? 자, 그랬을 때 A, B는 어디로 갈 거야? 1, 3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5에 가는 녀석이 이 중에서 하나는 있어야 돼. 그치? 5가 가는 게 하나는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일단 A, B에서 1, 3으로 가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1이 1로 가고 B가 3으로 가든 1이 3으로 가고 B가 1로 가든 둘 중에 하나겠네. 그치? 자, 그래서 2 곱하기 뭐 한 거야? FA랑 FB 결정해 준 거야. 자, 이제 남은 CD는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데 어쨌든 5로는 하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자, 전체 함수에서 5로 안 가는 경우를 빼가지고 계산할 거야. 그치? 자, 그럼 전체 함수는 1, 2, 4, 1, 3, 5로 가는 녀석이니까 3, 파이 2에서 5로 안 가는 거니까 5를 제외하고 나머지 애들로 가는 걸 빼줄 거야. 그래서 2 파이 2 빼서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F의 A랑 F의 B가 둘 다 2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야. 자, 둘 다 2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 치역은 뭐가 되겠어? 2를 포함하면서 더해서 5 나오는 9 나오는 경우 뭐 있어? (2, 3, 4) 말고 또 있나? 없대. 글쎄? 2, 3, 4 말고 없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A, B, C, D가 2, 3, 4로 갈 건데 A도 2로 가고 B도 2로 가야 돼. 그래 놓고 나서 치역이 2, 3,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치역이 2, 3, 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이 CD가 3, 4에 반드시 가줘야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CD에서 3, 4로 가는 1대1 함수 찾아주면 되겠지? 맞아. 자, 그래서 A, B가 갈 수 있는 거 한 가지에다가 여기서 여기로 가는 1대1 함수 2팩 해가지고 찾아주면 되겠다고. 그래서는 두 가지. 되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6번으로 가보면 자,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 곱하기 A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졌을 때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6번 봐주면 전체 집합이 A, B, C, D, E, F 하고 나와 있고
A차 집합 B 곱하기 A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같아졌대.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6개야. 그치? 자, 그 상태에서 2개 곱해서 6이 나오려면은 결국 6의 약수들 나와야 되겠지. 맞아. 자, 그런데 보니까 A차 집합 B는 어느 부분이야?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은. 여기가 A차 집합 B잖아. 그치? A차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겠네. 맞아. 자, 그래서 A차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보다 작을 거야. 맞지? 자, 그래서 2개 곱해서 6 나오는 경우는 뭐 나오겠어? 결국 6, 1, 3, 2 말고 없을 거라고.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첫 번째 A의 원소의 개수가 6이고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인 경우는 B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면 되겠어? 5면서 A의 부분집합이면 되겠어. 그치? 오케이. A의 원소의 개수가 전체 집합이 돼버리니까. 그치? 자, 그래서 A 전체 집합이 A인 상태에서 그 안에 B가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5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되겠다고. 맞아요. 그치? 자, 그럼 B의 원소의 개수가 늘 5개만 우리가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6 컨비네이션 5 하고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6가지. 됐지? 자, 두 번째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A 차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경우에는 자, 그럼 2개 뺀 게 원소의 개수가 2개고 A의 원소의 개수가 3개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하나라는 얘기네.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면은 어떤 모양으로 그려줄 거야? A 있고 B 있고 자, 이 안에 원소가 2개 들어가 있을 거고 이 안에 원소가 하나 들어가 있을 거야. 그치? 나머지 애들은 여기 어디 들어간지 알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맞지?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여기 들어갈 거 2가지 결정해 주자. 그래서 6C 뭐 결정해 준 거야? A 차집합 B의 원소 결정해 준 거야. 곱하기 남은 원소 중에서 여기 들어갈 거 결정해 주자. 4C1 뭐 결정해 준 거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 결정해 준 거야. 자, 곱하기 남은 애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3개가 남았는데 그치? 예를 들어서 D, E, F 3개가 남았는데 그게 1번 영역 아니면 2번 영역 어디 들어가든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함수가 만들어졌네. 2파이 3 하고. 됐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겠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집합 문제 나왔다. 집합의 순서상 문제 나왔다. 그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항상 생각해야 돼.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자, 7번. 하나, 둘, 셋, 넷. 아이, 시끄러 죽겠네, 아주 중학생들. 그치? 자, A 지점에서 출발해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이랬어. 가로, 세로뿐만 아니라 지금 대각선도 있어. 그치? 자, 그랬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면은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대각선 방향 이쪽 방향으로만 이동해가지고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에서 찾아줄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랑은 조금 다른데 푸는 방법이 최단거리 문제랑 거의 비슷해.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A에서 B로 갈 때 얘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 거야. 그치? 첫 번째 가로로 몇 칸 가야 되고 5칸 가야 되고 세로로 2칸 가주면 되겠네. 그치? 자, 두 번째 얘가 하나 끼어 들어갈 거야. 자, 그러면 얘가 하나 끼어 들어갔다는 거는 우리 방금 위에서 했던 거에서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치? 가로 한 번, 세로 한 번이 없어지는 대신 대각선이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 가로 하나 세로 하나 없애주고 대각선 하나 집어넣을 거라고. 그치? 그래서 가로 4개, 세로 하나, 대각선 하나 이렇게 될 거고. 그치?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가로 하나 세로 하나 없애주고 대각선 하나 더 집어넣자. 가로 3개, 대각선 2개 이렇게 될 거라고. 맞아. 자, 그럼 이렇게 가는 경우의 수는 총 7번을 갈 건데 5번, 2번 똑같을 거고, 얘는 총 6번을 갈 건데 4번이 똑같을 거고, 얘는 총 5번을 갈 건데 3번, 2번이 똑같네. 그치?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케이스 나눠가지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그치? 그래서 스텝 2는 거의 대부분이 케이스 살살 나눠주는 형태의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8번 세 문자 ABC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적어도 2개 연속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에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자, 8번 보자. A, B, C 중에서 4개를 나열할 건데 A가 적어도 2개 연속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럼 A가 적어도 2개 연속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찾아주면은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치? 적어도 2개니까 2개 이웃할 수도 있고 3개 이웃할 수도 있고 4개 연속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케이스 찾기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전체에서 적어도 얘기 나왔으니까 A랑 B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생각할 거라고. 그치? 이웃하지 않는 경우 생각할 거야. 자, 그럼 전체에서 뭘 빼면 되냐면은 A가 한 개도 안 뽑히면은 연속 안 하겠네. 그치? 또 A가 한 개 뽑히는 경우도 연속하지 않을 거야. 그치? 또 A가 2개 뽑히는 경우 중에서도 연속이 안 되는 경우, 빼주면 연속하는 경우 찾아줄 수 있겠네. 맞지? 자, A가 3개 뽑히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연속이 돼버려. 총 4개만 뽑아줄 거니까. 그치? 3개 뽑으면 어떻게 배치하든 무조건 연속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연속이 안 되는 경우는 A가 안 뽑히거나 하나 뽑히거나 2개 뽑히는 것 중에서 연속이 안 되는 경우 생각해주면 되겠다고. 맞아요. 자, 그럼 전체는 어떻게 하면 돼? 4개를 나열할 건데 3개 문자 있으니까 첫 번째 들어갈 것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라서 3의 4제곱. 거기서 A가 하나도 안 뽑힐 거야. A가 하나도 안 뽑히면은 A 없이 그냥 뽑아주면 되겠지. A 제외하고 2가지 뽑아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2의 4제곱 빼기 A가 한 개 뽑혔어. 그러면은 자, 일단 A가 들어갈 자리부터 결정해 주자. 오케이? 자, 그러니까 4자리 중에서 한 자리 A가 들어갈 자리 결정해 준 다음에 A가 여기 써 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한테 2개씩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2의 세제곱 빼기. 자, A가 2개 뽑히는 경우 생각해 보자. 그런데 뭐 할 거야? 연속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은 A가 어떻게 나열돼? 연속하잖아. 이렇게 나열되거나 이렇게 나열되거나 이렇게 나열되거나 3가지 형태밖에 없겠네. 그치? 자, 그래서 3 곱하기 남은 애들한테는 A 제외한 나머지 문자를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2의 제곱까지 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해결해 보시면 되고. 알겠어요? 레벨 3 오늘 해. 다음에 오늘 하자고? 왜? 어? 자, 레벨 3까지 한번 해볼게. 레벨 3. 자, 우리 영상으로 남겨놓을 테니까 필요하면은 계속 찾아서 듣고, 그래도 이해 안 가면 다시 얘기하고 그래야 돼. 너네 레벨 3까지가 지금 저기잖아. 시험범위잖아. 그치? 자, 레벨 3, 3보다 큰 자연수 n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n개의 공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원형으로 배열할 때 짝수가 적혀있는 공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 짝수가 이웃하지 않을 거야. 자, 그때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했을 때 얘를 만족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요 n이라는 게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에 따라서, 그치? 짝수의 개수랑 홀수의 개수가 달라져 버리네. 그치? 자, 그래서 한번 해보자. 첫 번째 n이 짝수면은, 자, 이 중에서 짝수의 개수도 몇 개? K개. 홀수의 개수도 몇 개? K개 하고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럼 짝수가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 원탁에 홀수부터 나열한 다음에 짝수를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겠네. 맞지? 자, 그래서 홀수 나열할 거야. 홀수 나열할 때는 원순열이다. 원순열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K 팩토리아를 K로 나눠줄 거고 곱하기. 자, 남은 자리 K개 있으니까 거기다가 짝수 나열할 거야. 자, 그래서 K 팩토리알 하면 되겠다. 그치? 자, 이게 바로 F의 2K. 됐지? 자, K 하나 약분하니까 결국 F의 2K는 K-1 팩토리알 곱하기 K 팩토리알 모양으로 나올 거야.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n이 홀수일 때 한번 해보자. 즉 n이 2k 플러스 1일 때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은 짝수가 몇 개야? n개고. 왜? 여기서 홀수만 하나 더 추가된 거밖에 없으니까. 그치? 자, 홀수가 몇 개가 됐어? 얘보다 하나 더 많겠네. k 플러스 1개가 될 거라고. k개. 맞아. 그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짝수가 이웃하지 않을 거니까 홀수부터 안 친 다음에 사이사이에 짝수를 끼워 넣으면 될 거야.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홀수부터 안 치자. F의 2K 플러스 1은 그래서 홀수를 안 칠 거니까 K 플러스 1팩을 K 플러스 1로 나눠주고 곱하기. 자, 남은 자리가 지금 몇 자리야? 사이사이 자리가 K 플러스 1개 자리야. 그치? K 플러스 1개의 공을 나열했으니까. 맞아. 공을 5개 나열했으면 빈 자리가 5개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K 플러스 1개 공을 나열했으니까 빈 자리가 K 플러스 1이야. 그래서 K 플러스 1 자리에서 K개를 뽑아서 그냥 나열하면 되겠다고. 짝수는 K개니까. 맞아요. 그치? 자, 그래서 K 플러스 1, K 플러스 1 약분돼 버리니까 K팩. 곱하기 얘는 K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K개를 곱하는 거니까 어디까지 곱해줘? 2까지 곱해주네. 그치? 그거는 1까지 곱해준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얘도 K 플러스 1팩 하고 써도 상관없을 거라고. 되시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어떤 걸 만족하는 걸 구할 거냐면은 45fn 더하기 f의 n 플러스 1 이 f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거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n이 짝수일 때 한번 해보자. 첫 번째 n이 짝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fn은 얘야. 그래서 그대로 대입할 거야. 그래서 45 k-1팩 곱하기 k팩 더하기 f의 n 플러스 1은 2k 플러스 1이야. 그치? 살짝만 다시 쓸게. 요 줄만. 이건 안 써도 돼. 지금 쓰는 거. 안 써도 상관없어. n 대신에 2k씩 한번 써주고 시작하려고. 45에 f의 2k 더하기 f의 2k 플러스 1 더 이 f의 2k 플러스 2 하고 나온 거니까. 그치? 첫 번째 거는 요식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그래서 45에 k-1팩 곱하기 k팩 더하기 자, 얘는 요식 그대로 갖다 쓰면 돼. 그래서 k팩에 k 플러스 1팩
계산한 게. 자, f의 k 플러스 2는 어떻게 한 거야? f의 2k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거지. 그치? 자, 여기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거야. k 플러스 1 대입했으니까 k 팩 곱하기 k 플러스 1 팩이다. 맞아요. 그치? 자, 전개해버리니까 45 k-1 팩에 k 팩 곱하기 45인데 얘랑 똑같잖아. 이항해주면 계산되겠지. 그치? 자, 이항해주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44에 k 팩 k 플러스 1 팩 되네. 맞지? 그런데 얘는 양수인데 얘는 음수네. 안 되잖아. 그치? 앞에 마이너스 달려 있어서. 오케이. 안 돼. 그치? 그래서 n이 홀수구나. 자, n이 k 플러스 1이면은 45에 f의 2k 플러스 1 더하기 f의 2k 플러스 2가 f의 2k 플러스 3 하고 나오는 거라서 45에 뭐가 돼? k팩에 k 플러스 1팩 더하기 자, 이 녀석은 얘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거니까 k팩에 k 플러스 1팩 얘는 뭐가 돼? 이 녀석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한 거니까 k 플러스 1팩에 k 플러스 2팩 하고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이 2 되니까 90에 k팩 곱하기 k 플러스 1팩 이 k 플러스 1팩 곱하기 k 플러스 2팩 하고 나와서 자, k팩만 약분하면은 k 플러스 1 남고 k 플러스 1팩 약분하면은 k 플러스 2 남아서 그거 계산한 게 90 나왔대. 그치? 자, 그럼 연속한 두 개 숫자 곱해서 90 나오는 거 뭐 있어? 9 곱하기 그치 10 있지. 그래서 얘가 9고 얘가 10이면 되겠네. 그래서 k가 8. 그치? k가 8이니까 n이 몇 나와? 17 하고 나올 거라고. 알겠습니까? 어려워, 그치? 경우의 수 문제인 줄 알았더니 방정식 문제네. 그냥 팩토리얼 포함돼. 그치? 네. 안 그러면 되게 헷갈릴걸? 이거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정확히 해야 되는 거니까 K로 꼭 바꿔놓고 푸는 거 할 줄 알아야 돼. 알았어? 그 다음 2번 5개의 문자 A, B, C, D, E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비밀번호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에서는 뭘 했냐면은 A가 한 번 이상 나온다 라고 했고 나에서는 뭘 했냐면은 같은 문자가 3번 이상 연속되지 않을 거야. 3번 이상 나올 수 있는데 연속되면 안 된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뭔가 우리가 케이스를 나누기는 힘드니까 요거 가지고 케이스를 나눌 거야. A가 한 번 이상 나온대. 그러니까 A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첫 번째 A가 한 번 나왔을 때는 어디 보자. 자, 4개 문자를 뽑는데 A가 한 번 나올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남은 녀석은 몇 개 나오겠어? A를 제외한 3자리에 남은 문자 찾아주면 되겠지. 그치? 문자가 뭐 있는데 A, B, C, D, E까지 있는데 그래서 남은 4개 문자에서 여기 있는 문자 결정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그래서 4의 세제곱하고 나와. 맞지? 근데 같은 문자가 3개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B로 3개 나오는 경우, C로 3개 나오는 경우, D로 3개 나오는 경우, E로 3개 나오는 경우를 제외할 거라고. 그치? 나 조건에 만족하게. 그래서 여기서 4를 뺄 거야. 오케이. 그치? 같은 문자 3개 나오는 경우 제외시켰어. 그치? 근데 생각해보니까 A가 하나 뽑혀 있을 때 A가 여기 있으면은 아무렇게나 뽑아도 같은 문자가 3개 이상 연속하지 않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나열했을 때 뺄 게 없네 그냥. 그치? 그래서 얘는 4의 세제곱이야 그냥. 오케이. 그치? 자, 이 경우는 뭐랑 같아? 1번 케이스는 A가 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 맞아. 자, 2번 케이스는 뭐랑 같아지겠어? A가 세 번째 자리에 있어도 같은 케이스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4의 세제곱 마이너스 4 더하기 4의 세제곱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를 2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거. 그치? 자, 두 번째 케이스. A가 2번 나올 때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네 자리 중에서 A가 2번 나왔어. A가 2번 나오고 나머지는 다른 문자를 집어넣을 거니까 같은 문자가 3번 연속해서 나오는 경우 있겠어 없겠어? 이 경우는 없겠네. 그래서 그냥 막 뽑기만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처음에 A가 어디 들어갈지 결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4C A 자리 결정해 준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여기에 남은 문자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4의 제곱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다. 그치? 자, 3번. A가 3번 있는 경우 한번 해보자. 자, A가 3번 있으면 이제 남은 문자는 3개 연달아 나오지 않는데 누굴 조심해줘야 돼? A가 3개 나왔으니까 A끼리 3개 연달아 나오게 만들면 안 되겠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A가 3번 나오는데 연달아 나오지 않게 만들려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 있어? A, A, A 이렇게 써 있거나 A, A, A 이렇게 써 있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2 곱하기. 자, 남은 자리에는 아무 문자나 갖다 쓰면 돼. 그래서 8이래. 4 하고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한 것들 싹 다 더한 게 우리가 찾고 싶은 답이 되겠다고. 알겠어요? 됐어요. 정우는 듣고 있니? 딴 거 하고 있어? 그래? 그래. 마스터 했구나. 자, 그 다음 3번 볼게. 3번. 자, 다음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건데 가에서는 P에서는 이동 방향을 바꿀 수 없어. 나에서는 Q에서는 이동 방향을 무조건 바꿔야 돼. 무조건 바꿔야 돼. 알았지? 자, 그렇게 되도록 이동하는 방법의 수를 지우라고 얘기를 했네. 자, 그래서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여기에 P, 여기에 Q 해보자. 자, 그럼 P에서는 이동 방향을 바꿀 수 없다 그랬으니까 밑에서 왔으면 무조건 위로 가야 되고 옆에서 왔으면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 Q에서는 이동 방향을 무조건 바꾼댔으니까 이쪽에서 왔으면 위로 가야 되고 이렇게 왔으면 이쪽으로 가야 돼. 맞아.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한 문제가 되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P로 오는
오는데 어디서 오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점 찍어줄 거야. 이제 그래서 P 전에서 올 수 있는 요점, 요점. 그 이후에 지날 점, 요점, 요점. Q도 마찬가지로 Q 전에 올 수 있는 점, 요점, 요점. 또 Q 다음에 갈 점, 요점, 요점을 이름 붙여줘 놓고 시작할 겁니다. 자, 얘를 A, B라고 했으니까 얘를 C, D, E, F, G, H, I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치? 자, 요 F점만 좀 특이하네. F는 P에서 나오면서 Q로 들어갈 수 있는 점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F 가는 걸 조금만 조심해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F, 요점과 요점까지 포함해서 A, I, J, K 해버릴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갈 거냐면은 P에서는 이동 방향을 바꾸면 안 돼. 자, 그래서 A에서 D로 갔다가 P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을 생각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A에서 D로 갔다가 P로 갈 겁니다. 자, D에서 P로 갔으니까 그 다음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겠어? E로 가야 되겠네. 그치? 그럼 E에서는 바로 B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치? 딴 데 들릴 수가 없어. 오케이?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을 거고. 자, 두 번째 A에서 C로 갔다가 P로 가는 방법도 있을 거야. 자, 그럼 C로 갔다가 P로 가려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F로 가야 되겠네. 그치? F로 가야 돼. 자, 그런데 요 F에서 바로 이제 B로 갔으면 좋겠는데 F에서 가는 경로가 Q를 지날 때가 있고 안 지날 때가 있네. 맞지? Q를 지날 때가 있고 안 지날 때가 있네. 그래서 어디 보자. F에서 K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해줄 거고 A에서 C를 거쳐서 P를 거쳤다가 F로 갔는데 여기서 Q로 들어가 버렸어. 자, 그럼 Q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H로 빠져나가야 되겠지? 그치? 방향을 바꿀 거니까. 그래서 H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이 있을 거야. 그치? 자, 세 번째. 이번엔 지금 P로 갔다가 B로 가는 방법 지금 다 했어. 그치?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진다. 너무 힘들어진다. 미안. 다시 할게. 알았지? 자, 왜냐면은 내가 처음에 생각해. P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Q만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P랑 Q랑 동시에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케이스만 나눠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네. 왜? P랑 Q를 거치지 않고 B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 경우까지 다 따져줘야 돼서 되게 힘들어진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전체에서 P에서 방향 바꾸는 경우 빼줄 거고 Q에서 방향 안 바꾸는 경우 빼준 다음에 그치? P에서 방향 바꾸고 Q에서 방향 안 바꾸는 경우를 한 번 더 해줘가지고 계산할 거야. 그치? 6번의 확률로. 오케이.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이니까 총 8팩을 5팩, 3팩 하고 나눠줄 거고. 자, P에서 방향을 바꾸는 경우 생각할 거야. 그치? P에서 방향을 바꾸는 경우. 그럼 첫 번째는 P에서 방향을 바꾸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A에서 C로 왔다가 어디로 가면 돼? 방향을 바꿀 거니까 P로 갔다가 E로 가서 B로 가는 경우 빼주면 되겠지. 오케이? 또 A에서 D를 거쳐서 P로 갔다가 F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 빼주면 되겠어. 맞아. P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만 빼주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Q를 거치든 안 거치든 상관없이 그냥 빼줄 거야. 알지? 오케이.
자, 이렇게만 빼주면 되고. 자, 두 번째, Q에서 방향을 안 바꾸는 경우를 빼줄 거야. 그럼 첫 번째, A에서 Q에서 방향을 안 바꿀 거니까 F를 갖다가 Q를 갖다가 I를 갖다가 B로 가는 방법 빼줄 거고. 그치? 자, 두 번째, A에서 G를 갖다가 Q를 갖다가 H를 갖다가 B로 가는 방법 빼주면 되겠다. 맞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에서 방향을 바꾸고 Q에서 방향을 안 바꾸는 경우를 빼줄 거야. 그치? 그럼 Q에서 방향을 안 바꾸려면은 밑에서 이렇게 가든 여기서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가든 할 건데 밑에서 오면은 P를 거쳐서 올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옆에서 와야 돼. 그치? 그래서 F에서부터 와야 돼. 즉 P에서는 F에서 빠져나와서 P에서 빠져나와서 F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방향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 직전에 어디서 왔겠어? D에서 왔겠지. 맞지? 자, 그래서 A에서 D를 거쳐서 P로 갔다가 F를 거쳐서 Q로 갔다가 I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을 빼가지고 계산할 거라고. 이해됩니까? 그치? 자, 그럼 이 경우는 A에서 C로 갈 거야. 한 가지. C에서 P로 갈 거야. 한 가지. P에서 E로 갈 거야. 한 가지. E에서 B로 갈 거야. 한 가지. 플러스. 자, A에서 D로 갈 거야. 2팩을 1팩 1팩 나눠주면 되고. 곱하기 D에서 P로 갈 거야. 한 가지. P에서 F로 갈 거야. 한 가지. F에서 B로 갈 거야. 세 칸 한 칸이니까 4팩을 3팩으로만 나눠주면 되겠다. 그치? 빼기. 자, 이 경우는 A에서 F로 갈 거야. 두 칸 두 칸이니까 4팩을 2팩 2팩. F에서 Q로 갈 거야. 한 가지. Q에서 H로 갈 거야. 한 가지. H에서 B로 갈 거야. 한 가지. 더하기. 자, 그 다음 A에서 G로 갈 거야. 세 칸 한 칸이니까 4팩을 3팩. G에서 Q 갈 거야. Q에서 어디 갔어? H 갈 거야. 6이 잘못됐나 보네. 마지막에. I에서 B 갈 거야는 2팩을 1팩 1팩. 더하기. A에서 G 갈 거야 4팩을 3팩. 곱하기 G에서 Q 갈 거야 한 가지. Q에서 H 갈 거야 한 가지. H에서 B 갈 거야 한 가지. 에다가 A에서 D 갈 거야 2팩을 1팩 1팩. 곱하기 D에서 P 갈 거야 한 가지. P에서 F 갈 거야 한 가지. F에서 Q 갈 거야 한 가지. Q에서 I 갈 거야 한 가지. I에서 B 갈 거야 2팩을 1팩 1팩 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레벨 3에서는 개인적으로는 2번 아니면 3번이 가능성이 좀 커. 알겠지? 학교 시험 나오기엔. 자, 레벨 2 문제는 전부 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꼭꼭꼭 풀어봐야 돼. 알겠지? 자, 수요일 확통 시간에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레벨 1까지는 풀어오세요. 알겠지? 적어도. 레벨 2까지 풀어오면 더 좋고. 알겠지?